해가 진 밤, 월유가 읽어주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월유입니다. 오늘은 아서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추리 걸작선, 빈사의 탐정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가스불을 켜주겠나, 왓슨? 조심해서 밝기가 반 정도 되도록 불꽃을 조절해주게. 됐어. 고맙네. 아니, 창에 커튼을 칠 필요가 없어. 이번에는 테이블 위에 편지와 서류를 내 손이 닿는 곳으로 밀어놔주게. 그리고 벽난로 위에서 잡동사니를 옮겨주게. 거기에 집게가 있으니 그걸로 아까의 상자를 집어 이 서류 한복판에 놓아주게. 됐네. 이제 로어파크가 13번지에 캘버턴 스미스 씨를 불러다 주면 되겠어. 실은 나는 의사를 불러올 생각이 가시고 말았다. 이제 홈즈의 머리가 이상해지고 있다는 것이 명백한 이상 그를 혼자 남겨두고 자리를 비운다는 것이 위험스러웠던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그런 이름의 의사는 처음 들어보겠는걸? 들어본 일은 없을 거야, 왓슨. 캘버턴 스미스 씨는 이 세상에서 나의 병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이지만 의사가 아니라 농장 주인이라네. 스미스 씨는 수마트라에선 유명한 사람인데 지금 런던에 와 있네.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밀림 속의 농장에서 이 병이 발생한 일이 있어. 스미스 씨는 스스로 그것을 연구하여 큰 성과를 거둔 바 있거든. 그는 아주 꼼꼼한 사람이야. 내가 자네를 6시 이전에 보내봤자 그가 집에 없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보낸 걸세. 자네가 스미스 씨를 설득해서 이리로 데리고 와. 그가 이 병의 치료법을 알아낼 수 있다면 나는 살아날 가망이 있는 것이라네. 홈즈는 쉬엄쉬엄 이야기하며 때로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기도 하고 때로는 괴로운 듯 양손에 힘을 주기도 했다. 홈즈의 상태는 좀 더 악화된 것 같았다. 불그레한 반점이 보다 선명해졌고 움푹 패인 눈에는 핏발이 두드러졌으며 이마는 식은땀이 흘러 번들거렸다. 그러면서도 그는 기력을 잃지 않고 말을 이었다. 스미스 씨에게는 내 상태를 본대로 이야기하세. 빈사 상태여서 머리가 이상해진 것 같다는 말도 빠뜨리지 말고. 아, 정말 머리가 돌 것 같군. 내가 하는 말을 나도 모르겠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했더라, 왓슨? 캘버턴 스미스에게 가서 본대로 증상을 말하라고 했자는가? 그랬나? 생각이 나는군. 나의 생사에 관계되는 중대한 일일세. 스미스 씨를 잘 설득하라고. 나는 그 양반과 좀 꺼림칙한 관계에 있어. 나는 그가 자기 조카로 하여금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게 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그 사실을 추궁한 일이 있거든. 그래서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네. 그러니 잘 구슬러서 꼭 데리고 와주게. 내 목숨을 건져줄 사람은 오직 그 사람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주게. 일이 어려우면 납치라도 해오겠네. 그래서는 안 돼. 설득을 해야 해. 그리고 자네는 그 사람보다 한 걸음 먼저 이 방으로 돌아와 주어야 해. 적당한 구실을 붙여 함께 오지 말고 먼저 와야만 하네. 나를 실망시키지 말게. 자네는 결코 나를 실망시킨 일이 없었지만 나는 이 굉장한 지능의 소유자가 마치 철부지 소년처럼 횡설수설하는 것을 슬프게 생각하며 방을 나서야 했다. 홈즈가 열쇠를 건네주었기에 됐다 싶어 얼른 문을 열고는 언제 또 마음이 바뀌어 문을 잠글지 몰랐기 때문이다. 복도로 나가니 허드슨 부인이 몸을 떨며 울상이 되어 서 있었다. 막 방 문을 닫으려 했을 때 홈즈가 뭐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밖으로 나오니 안개가 자욱했다.
휘파람을 불며 마차를 부르고 있노라니 안개 속에서 한 사나이가 말을 걸었다. 홈즈 씨의 상태는 어떻던가요? 그는 안면이 있는 경시청의 모턴 경감이었다. 오늘은 사복을 입고 있었다. 내가 대답했다. 중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경감은 대수롭지 않은 표정으로 씩 웃으며 얼른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만 정말이군요. 그때 마차가 와서 섰기에 나는 불쾌한 마음으로 경감과 헤어졌다. 내일 중에 오라고 해. 나는 홈즈가 침대에서 고통을 참으며 이 사나이를 데리고 오기를 눈에 빠지고 기다리고 있을 것을 생각했다. 지금은 예의를 갖출 때가 아니었다. 홈즈의 생사는 나의 행동에 달려있는 것이다. 집사가 되돌아와서 송구스러운 듯 말문을 열려고 했을 때 나는 그를 밀어젖히다시피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화를 벌컥 내며 책상 뒤의 의자에서 한 사나이가 일어났다. 기름기가 번지르한 누렇고 큰 얼굴에 털의 긴 모래빛 눈썹 밑에서 부리부리한 회색 눈이 나를 노려보았다. 뾰족한 대머리에는 작은 빌로드 모자가 옆으로 붙어 있었다. 머리는 유난히 큰데 문득 아래쪽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몸집이 작고 등이 구부정했기 때문이다. 어릴 적에 곱사병에 걸린 일이 있었던 것 같다. 하여튼 이 사람이 캘버턴 스미스일 것이다. 스미스는 더욱 언성을 높였다. 무슨 까닭으로 허락도 없이 마구 들어옵니까? 내일 오전이면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내일까지 미룰 수 없는 급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은 셜록 홈즈가... 홈즈의 이름을 입 밖으로 낸 순간 스미스의 태도가 돌변했다. 순식간에 그의 얼굴에서 노기가 사라지고 긴장되고 날카로운 눈을 번뜩였다. 당신은 홈즈 씨의 집에서 오는 길입니까? 예, 방금 그의 방에서 이리로 오는 길입니다. 홈즈 씨에게 무슨 일이라도?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정도로 중태입니다. 그래서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온 겁니다. 스미스는 눈짓으로 나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했다. 자신도 맞은편 의자에 자리를 잡았다. 그때 스미스의 얼굴이 벽난로 옆에 거울에 비쳤는데 잠시였으나 어떤 미소 같은 것이 스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와 마주 앉았을 때는 이미 아까의 그 고집스러운 얼굴로 돌아가 있었다. 그거 안 됐군요. 홈즈 씨라면 우연한 일로 인사를 나눈 일이 있을 뿐입니다만 그분의 재능과 인격은 존중할 만했습니다. 나는 아마추어 의학자인데 그분은 아마추어 범죄학자더군요. 그분은 상대가 범죄인이지만 내 상대는 세균인 셈이죠. 저기에 있는 것들이 내가 세균을 가두어두는 감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스미스 씨는 벽 쪽 선반에 늘어선 병과 단지를 가리키고 나서 다시 말을 이었다. 저 젤라틴 배양균 속에는 세상에서도 가장 흉악한 범인이 형기를 치르고 있는 셈이죠. 홈즈가 당신을 뵙고자 하는 것은 당신의 그런 전문 지식 때문입니다. 홈즈는 당신의 그런 연구를 잘 알고 있어서 런던에서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스미스가 깜짝 놀라 머리를 치켜 세우는 바람에 빌로드 모자가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다. 왜죠? 어째서 홈즈 씨는 나만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당신이 동양의 특유 질병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홈즈 씨는 자기의 병이 동양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범죄 수사 도중에 항구에서 중국인 선원과 섞인 것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스미스는 회심의 미소 비슷한 것을 띠며 모자를 집으며 일어섰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홈즈 씨는 병에 걸린 지 얼마나 되는 것 같던가요? 3일 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상당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 위급한 이야기를 듣고도 가보지 않는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겠습니다. 왓슨 씨, 나는 내 일을 방해받는 것은 질색이지만 지금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자, 어서 가보기로 합시다. 나는 홈즈가 무슨 구실을 내세우더라도 한 걸음 먼저 돌아오라던 당부를 머리에 떠올렸다. 나는 다른 곳에 들려야 하기 때문에 함께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할 수 없군요. 나 혼자 가겠습니다. 홈즈 씨의 주소는 알고 있으니까요. 아마 30분 뒤에 그곳에 도착하겠죠. 나는 곧장 베이커가로 돌아가면서 어떤 각오를 하고 있었다. 내가 떠난 뒤 10중 8구 홈즈에게 불행한 일이 생겼을 가능성이 컸던 것이다. 그러나 방 안에 들어가서는 일단 안심을 했다. 홈즈는 아직 건재해 있었던 것이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으나 정신은 멀쩡했다. 어떻던가? 만나봤나, 왓슨? 곧 올 걸세. 잘했네. 역시 자네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군. 함께 가자고 하더군. 그래서는 큰일이지. 그랬다가는 도로 아미타불이지.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고 물어보던가? 중국인 선원 때문에 그런 병을 얻은 것 같다고 했네. 그걸로 됐네. 이제 자네는 퇴장할 차례일세. 무슨 소리야? 나는 이곳에서 기다렸다가 스미스 씨의 진단과 처방을 참고로 들어보겠네. 물론 그러고 싶겠지만 스미스 씨는 나밖에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아야 서슴없이 자기의 의견을 말할 것 같군. 이 침대 머리 쪽에는 사람 하나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있네. 그곳에 들어가 숨어 있어주게. 그럴 수야. 제발 시키는 대로 해주게. 좀 답답하더라도 참고. 할 수 없군. 그때 홈즈가 그 초췌한 얼굴에 긴장감을 띠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마차 소리가 나네. 왓슨, 나를 위한다면 부디 인기척을 내지 말게. 가만히 귀만 기울이고 있어줘. 그렇게 말하고는 기운이 빠지는지 털썩 자리에 누워버리고 말았다. 내가 침대 머리맡에 몸을 감추고 귀를 기울이고 있자니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침실의 문이 여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놀랍게도 잠시 동안은 두 사람 모두 아무 말 없고 환자의 괴로운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손님은 머리맡에 서서 환자를 들여다보고 있는 모양이었다. 마침내 그 야릇한 고요가 깨지며 스미스의 말소리가 들렸다. 홈즈! 홈즈! 내 소리가 들리는가? 홈즈! 침대가 흔들리는 것으로 보아 스미스가 홈즈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고 있는 것 같았다. 홈즈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 스미스 씨, 당신이었군요. 와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웃으며 말했다. 나도 올 생각이 없었지. 그러나 이렇게 찾아왔어. 원한을 은혜로 갚는 거다, 홈즈. 친절에 감사합니다. 훌륭한 마음씨입니다. 당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존경합니다. 홈즈의 말에 스미스가 낄낄 소리내어 웃으며 말했다. 벌써 밤이 깊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